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 성공투자 파트너, 바로 급등주 발굴의 기재, 주식정보 사이트 팍스넷 전문가 송범선 대표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제 고평가주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해요. 고평가주. 고평가주. 일단은 고평가주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고성장주가 많아요. 고성장주.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주와 가치주 이렇게 구분이 가능한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거의 선택해야 되는 둘 다 만족하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택하게 된다면은 고성장주를 선택했을 경우에 급락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제 고성장이 지속이 되어도 성장이 계속 지속되어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제 인터내셔널 게임 테크놀로지라는 이 카지노를 경영하는 종목이 있었어요. 카지노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이제 연간 순이익이 성장률이 25%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25%. 굉장히 높은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25%를 해마다 달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도 25% 정도 되면은 최상위권에 들어간다라는 것들 볼 수 있죠. 실제로 뭐 삼성전자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달성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은 될 수 없어요. 자, 근데 그 당시 인터내셔널 게임즈가 바로 이런 25%의 성장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어느 순간 그렇게 해서 성장성 가도를 달리면서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었어요. 급등. 근데 PER이 40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고성장주인데 PER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고평가주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던 중에 계속해서 고성장 25%가량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생했어요. 갑자기 성장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급락을 하고 옵니다. 급락을 어느 순간. 왜 그럴까요? 분명히 악재도 없고 성장성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성장성 굉장히 좋은데 바로 계속해서 이 회사의 그 카지노 사업은 주력 이 사업으로서 여전히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고 순이익 역시 이 애널리스트들의 기존 예상치 컨센서스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전반이 약세로 기울었어요. 시장이 무너졌다. 시장이 무너지니까 고성장주도 같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식시장 전체가 무너진 것도 있고 한 가지 전체는 뭐냐면은 업황이 무너졌어요. 업황. 그래서 업종별로 이 카지노 산업에 불었던 이 투자 열풍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행이 있죠. 어느 순간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업종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금융업종의 상승 이런 것도 있었죠.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뭐 제약주의 하락 이런 식으로 업종이 무너져 내리면서 카지노 산업이 한참 인기 있다가 떨어지니까 성장성이 굉장히 좋고 뭐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25%씩 성장하는 엄청난 성장세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장이 안 좋고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사례로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게 PER이 약간 40까지 갔었다가 고점에서 40까지 갔었다가 어느 순간 15배, PER이 15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장성은 여전하지만 PER이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자, 이 회사의 사업은 여전히 번창하고 있고 카지노는 잘 되고 있고 사람들은 도박을 하기 위해서 카지노에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회사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큰 손실을 보았죠. 이익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 분석가들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좋아지거나 이 투자의 유행이 변경된다. 유행이 변하면은 이와 같이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성장주는 위험하다라는 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성장주도 어느 순간 평균에 회귀한다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죠. 평균적으로는 시장 전체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종목은 이렇게 성장하죠. 하지만 처음에는 주가도 이렇게 올라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장
아까 전에 시장이 아까 전 어떻게 성장한다고 했죠? 이렇게 성장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성장하는데 어떤 종목이 이상하게도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시장에 회귀한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유지될 수 있어요. 한 3년, 4년 유지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될 수 있고 다시 한번 성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이어나가는데 성장성이 유지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주가는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성장주의 위험성 그래서 저평가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주보다 더 낫다라는 것이죠. 저성장 저평가주가 고성장 고평가주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낫다라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사례로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와는 반대되는 사례를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방금 전에는 고평가주가 고성장이 지속돼도 급락할 수 있다라는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고평가 주식이 더 고평가될 수 있다라는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랑은 전혀 반대의 내용이죠. 반대 내용인데,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1987년에 이제 갑작스럽게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하는데, 자, 시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1987년에 굉장히 큰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하락이 있었는데, 바로 하루 만에 다우지수가 어떻게 됐어요? 22%가 떨어졌어요. 이때의 시장 22% 떨어지는 시장은 굉장히 무서운 시장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제도 장치가 있고 뭐 서킷 브레이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이드카 막 이런 것들 이런 장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수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게 한 종목당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있어서 하한가가 15%였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는 전부 모든 종목이 떨어졌어도 15% 이상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30% 마이너스 30%니까 뭐 어느 정도 뭐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질 수 있겠네요, 하루에. 하지만 지금까지 마이너스 30% 바뀐 다음에 이렇게 떨어진 적은 없었죠. 이날 1987년에 하루 만에 22% 떨어지는 건 정말 놀랍고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자, 근데 이런 시장이 있었는데 반대로 1996년 미국 시장은 지속적인 상승을 기록 중이었어요. 지속적인 상승. 그렇습니다. 근데 지속적인 상승, 아까 전에 근데 87년에 급락했다 그랬잖아요, 하루 만에. 이게 이제 너무 고평가돼 있어서 떨어진 거거든요, 고평가. 근데 96년에도 미국 시장은 고평가돼 있었어요, 여전히. 그래서, 그 당시에 1996년 말에, 수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주가가 너무 고평가됐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1987년, 아까 10월 달에 하루에 22% 떨어지는 그런 폭락 사태가 올 것이다. 그때도 고평가돼 있었다가 한 번에 거품이 폭발 해가지고 거품이 폭발한 것이죠. 그렇죠. 거품이 가라앉은 건데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나 다우 지수는 그 당시에 1996년 29% 상승한 데 이어서 1997년에도 24%나 더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우려가 많았지만 29%, 시장 전체가 29%, 24%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 나타났죠. 자, 그래서 올라간다. 그리고 시장 전체의 PER은 더 고평가되었고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지만 시장은 더더욱 고평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약세장이 찾아오면 얼마나 또 지속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의 사례에서는 시장이 한번 고평가돼서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 고평가돼도 뭐 PER이 40이다. 그래도 뭐 6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PER이 만약에 10이다. 그래도 3이나 2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3이나 2까지 1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얼마나 하락이나 상승이 지속될지 사실상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주식을 어느 정도 일부분은 투자한 상태에서 항상 머물러 있는 게 또 상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즉 장기 투자를 하자는 말인 거죠. 그래서 특히 가치 투자하자.
이 가치 투자자는 더더욱 장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려서, 가치 투자자는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는데, 그 가치 투자자가 왜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은 아까 전에 1987년 큰 하락이 있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큰 하락에서 이 크레이 리서치라는 종목이 85달러였어요, 원래. 자, 그 당시에 큰 하락이 있기 전까지 85달러였어요. 85달러였는데, 이게 이틀 만에 떨어지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4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48달러. 와, 48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이 순식간에 반토막이 난 거죠.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이 48달러까지 떨어진 바로 그 당일날, 이게 이제 22% 시장 떨어진 날, 그 당일날 몇 시간 후에 다시 올라가면서 73달러까지 올라갑니다. 73달러. 몇 시간 만에. 불과 몇 시간 만에 48달러에서 50%가량이 상승한 거예요. 와, 50%. 좋죠. 몇 시간 만에 50%가 상승했다.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틀 만에 44% 떨어졌어요. 이틀 만에 44% 떨어졌다가, 몇 시간 만에 50% 올라붙었습니다. 자, 요거 보면은, 가치 투자가 적용이 되나요? 가치 투자가? 여러분이 봤을 때? 안 되죠. 가치 투자 적용이 전혀 안 되죠. 왜냐하면은, 가치 투자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실적 가치에 따라서 회귀한다는 원칙인데, 이게 지금 이틀 만에 44% 떨어지고, 뭐 몇 시간 만에 50% 올라갔다는 건 전혀 가치 투자가 아니죠. 왜냐? 이틀 만에 44%의 실적이 하락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몇 시간 만에 50% 실적이 뭐 영업이익률이 50% 상승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전혀 몇 시간 만에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결국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주가는 실적 가치와 무관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기로 보았을 때에만 주가는 실적과 비례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가치 투자는 장기 투자에서만 먹히는 작전이다. 이 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면서 며칠 단위나 또 한두 달 투자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가치 투자에서 전혀 뭐 수익을 보기 힘든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좀 끈기 있게, 요즘 뭐 그릿이라는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그릿이 뭐냐면은 바로 뭐 끈기 있는 생활, 뭐든지 끈기 있게 자기 힘든 것들, 한계에 도달했을 때 약간 더 버텼을 때 더 큰 성공을 하게 된다라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끈기 있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기업의 가치를 믿고. 그렇지 않는다고 단기 투자하면은 전혀 기업의 가치랑 상관없이 하루 만에 뭐 50%가 떨어지기도 하고 50%가 오르기도 합니다. 몇 시간 만에 50%가 오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우는 몇 시간 만에 50% 오를 수는 없죠. 어떤 경우일까요? 30% 오를 수 있죠. 그리고 50% 오를 수 있네요. 만약에 마이너스 30% 됐다가 하한가 됐다가 갑자기 상한가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뭐 60%가 왔다 갔다 한 건데, 하루 동안에 몇 시간 만에 기업이 60%가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전혀 기업의 가치랑은 상관없이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60%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없죠. 실적이. 가치 투자자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것은 이제 횡보장에서 주가가 쌀 때 매수하자라는 점인데요. 시장의 이 타이밍을 재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투자의 대가들도 대부분 시장을 예측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주가가 쌀 때만 매수한다라는 말을 믿을 뿐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이 시장을 예측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식을 쌀 때만 산다,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또 뭐죠? 그 피터 린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시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나한테 묻지를 말라. 그냥 묻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도 자기한테 와가지고 시장 좋을까요? 앞으로 좋아질까요? 물으니까 묻지 말라고, 제발. 나 모른다고. 그래서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자, 이런 투자의 대가들이 있는데, 바로 횡보장에서 주가가 쌀 때 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사실상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를 보면은
코스피가 자, 장기적으로 주봉상 볼게요. 2230일 이때 고점을 한번 찍고 여기서 박스권에 위치해 있죠. 박스권. 바로 뭡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길게 보자면은 2007년. 더 길게 볼게요. 파란색으로 2007년 바로 이때부터 이렇게 박스권 크게 유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 지금까지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이때 2000선 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2000선 맴돌고 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수는 10년 동안 횡보를 하고 있어요. 횡보. 자, 그런데 이 10년간 그러면은 횡보를 하고 있으면은 만약에 뭐 1000만 원을 돈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10년 뒤에도 1000만 원일까요? 그건 아니죠. 많이 움직입니다.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10년간 누구도 돈을 벌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제가 큰 돈을 벌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기간 동안 몇몇 현명한 투자자들, 현명한 우수한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 같은 그런 좋은 종목들을 장기 보유해서도 큰 돈을 벌었을 거고요. 또 계좌 관리를, 포트폴리오 관리를 굉장히 잘해서 돈을 번 사람도 있죠. 자, 그렇습니다. 시장이 횡보를 하더라도, 시장이 10년 동안 횡보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횡보장에서 주가가 이렇게 쌀 때, 또 많이 싸질 때가 있거든요. 크게 봤을 때 횡보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싸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아무튼 이 최근 10년간 시장이 이렇게 몇 차례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크게 떨어진 기간 동안 이렇게 아까 동그라미 친 것처럼 매수를 했다면은 바로 다시 코스피가 2000선이 됐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즉 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횡보를 한다고 해서 오르는 종목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자, 프로 투자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냉정하게 좀 더 정밀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주시장이 횡보할 때가 더 바로 투자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락장에서 모든 게 다 떨어져요. 그리고 상승장에서 전부 다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의 실력을 입증할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하락장에서는 투자해도 좋은 종목을 투자해도 떨어지고 상승장에서는 안 좋은 종목을 투자해도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횡보장에서 더 실력 발휘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횡보장에서는 이제 기업 분석이 비로소 또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아무튼 이런 점들 횡보장에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훌륭한 기업이 조금 더 나은 투자 수익을 올려주고 또 문제 있는 기업들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횡보를 하더라도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난 10년간 2000선에서 맴돌던 이 코스피처럼 장기 횡보 구간에서 보면은 시장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데 바로 크게 떨어졌을 때 주가가 쌀 때 투자를 한다면은 횡보 구간에서도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다만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까지, 횡보하다가도 크게 하락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그런 인내심, 또 끈기, 장기 투자자의 이런 인내심, 끈기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앞 시간 마감하도록 하고요. 뒷 시간에는 이 생생한 이 시황 분석과 함께 종목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